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시어머님을 먼저 소개하자면 우리 시어머님은 심리학을 전공한 분으로 사람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댁은 주말마다 시어머님 지인분들로 북적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제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시어머님은 몇 가지 질문만으로 제 심리 파악을 했을 정도였거든요. 첫 대면에서 식사를 마친 뒤 시어머님이 제게 물었어요. 내가 듣기로는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하시고 아버지랑 같이 살았다고 하던데 엄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그냥 아쉬움? 그리고 원망도 조금 있다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님이 너무나 갑작스레 물어봤기에 제가 잔뜩 긴장한 채 대답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시어머님은 노트에다가 제가 하는 말들을 빼곡히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마치 저를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처럼 대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이 어찌나 이상해 보이던지 인사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동생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불만을 털어놨을 정도였어요. 저기 있잖아. 준영 씨 어머님이 심리학과를 나오셨다는데 내가 마치 심리 상담을 하러 간 사람처럼 노트에 막 작성하고 그러는 거 있지? 뭐? 그럼 첫 만남에서 그랬단 말이야?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어서 그냥 있다가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말이야. 당연히 이상하지. 언니네 예비 시어머니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야? 결혼하면 언니 꽤나 골치 아프겠다. 그런가? 근데 그렇게 나쁜 분 같아 보이진 않던데. 그게 나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상한 사람인 건 분명해 보여. 그 정도야? 진짜 이상한 거야?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준영 씨한테 헤어지자고 해야 하는 건가? 내가 보기엔 결혼하면 언니를 달달 볶아달 게 분명해. 아니지. 심리학과 출신이라고 했으니까 심리전으로 괴롭힐 수도 있겠구나.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언니, 결혼은 진짜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 알고 있는 거지? 그니까 잘 생각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헤어져. 그치만 준영 씨는 진짜 합리적이고 좋은 사람인데 어떡하지? 살면서 처음으로 결혼을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었기에 남편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제게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다고 말했고요. 암튼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동생이 따라다니면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혼으로 기울어져 있었기에 그때 당시에는 동생의 말에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좋다고 해서 그냥 결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홀로 고민만 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내일 우리 엄마 생신인데 같이 가자. 가족들 다 모일 거거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내일? 미리 말 좀 해주지.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면 어떡해. 미리 말하면 괜시레 신경 쓸까봐 말 안 했지. 같이 갈 거지? 그럼 나도 자기네 아버지 생신에 참석할게. 남편은 항상 모든 걸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남편은 제가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기에 당연히 시어머님 생신에 참석을 해야 한다며 저를 설득했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자리가 불편하기도 했고 결혼을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였기에 거절할까 잠시 잠깐 망설이기도 했었는데요. 남편이 애교까지 부려대며 같이 가자고 졸라댔어요. 결국 동생과 다시 상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난 지금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생신날까지 가는 건 좀 아니겠지? 아니, 내 생각에는 오히려 잘 된 것 같은데? 잘 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잘 생각해봐.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조금 이상해 보인다고 했잖아? 그래서 언니는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번 참에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 만약에 이번에도 이상하면 바로 결혼 때려치면 되는 거고. 그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다 그 말인 거지. 그런가? 그럼 내일 참석한다고 해야겠네?
당연하지. 이번에 갔다가 뭔가 낀새가 이상하면 그냥 바로 끝내버려. 알았지? 동생이 제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둘이 같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님이 놀란 채 물었어요. 아니, 유진 씨가 여긴 웬일이에요? 엄마, 오늘 엄마 생신이라 유진이도 축하해주겠다고 해서 같이 왔어. 남편이 제 대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시어머님이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게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곧 결혼할 사이잖아. 그니까 시어머니 생신을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나도 유진이 아버님 생신 챙기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난 무지 합리적인 사람이거든. 결혼도 안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 생일까지 챙기게 하는 게 합리적인 거야? 아주 무식한 거지. 시어머님이 어찌나 화를 내시던지 너무나 민망한 나머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다가는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제가 시어머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어머님, 이거 약소하지만 생신 선물입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 분위기에서는 그래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말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남편이 기쁜 목소리로 시어머님께 다시 말을 했어요. 엄마,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나 속이 깊다니까. 선물도 아주 신중하게 고르고 또 골랐다니까. 집에까지 온 손님을 그냥 돌려보낼 순 없는 노릇이고 같이 식사나 하죠. 시어머님이 쌩하니 뒤를 돌아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지금 당장 나가버릴까 하는 생각만 가득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확실하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잠시 잠깐 멍한 상태로 서 있던 저를 남편이 잡아 끌면서 말했어요. 내가 미리 말 안 해서 우리 엄마가 화난 것 같은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나 그냥 갈까? 아무래도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밥 먹고 가라고 했잖아. 그니까 밥 먹고 가야지. 남편이 제 팔을 잡아 끌었기에 제가 억지로 식탁에 앉았는데요. 식사를 하던 도중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넌 맨날 네가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네가 하는 행동은 전혀 그렇지가 못한 것 같구나. 엄마, 내가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유진 씨 생각은 어때요? 우리 아들이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그게 아무래도 모든 걸 공평하게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는데 참 이상하네요. 그렇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 생신까지 챙기라고 하는 건 좀 예의가 없는 게 아닌가 해서요. 시어머님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어찌나 또박또박 말씀을 하시던지 제가 흠칫 놀란 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어찌나 살벌하던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마도 저는 시어머님이 저를 싫어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확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간 제가 동생에게 말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나를 싫어하는 게 확실해 보여.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왜? 또 무슨 일인데 그래? 동생의 물음에 제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상세하게 말을 했는데요. 한동안 말을 듣고 있던 동생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어요. 내가 보기엔 언니를 싫어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못 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목소리에서 찬바람이 쌩쌩 불었다니까. 근데 그건 언니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언니 남친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언니 남친 엄마 말이 맞긴 한 거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자리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잖아. 가만 들어보니 그렇게 이상한 분 같진 않은데? 아니지. 오히려 괜찮은 분 같아 보이는걸? 네가 그 목소리를 못 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진짜 있는 내내 바늘방석이었다니까. 원래 성격이나 말투가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나쁜 분 같아 보이진 않아.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다. 동생이 안심이 된다는 표정으로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평소 동생이 언니인 저보다 이성적인 편이었기에 동생의 말을 들으며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동생 말처럼 시어머님이 약간은 차가운 편이긴 했지만 그에 비해 합리적인 분이셨기에 한동안은 큰 불편함 없이 살았어요. 물론 그러면서 시어머님이 제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 마음을 솔직히 말해서 그랬던 것인지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출산했는데요. 아들이 태어나고 육아가 시작되면서 하루하루 힘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안 계시니 동생이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기도 했지만 육아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중 출산 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맞벌이가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매일매일 같은 하루가 반복되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맞벌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던 남편이 육아와 모든 집안일을 함께 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입버릇처럼 말을 했거든요. 맞벌이를 하는데 당연한 거지. 난 무지 합리적인 사람이거든. 그런 남편 덕분에 그나마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둘 다 지쳐가기 시작했는데요. 육아를 하는 내내 변수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우선 제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출근을 하고 난 뒤 아들의 잔병치레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 둘 다 지쳐갈 수밖에 없었고요. 가장 힘든 부분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둘 다 회사에서 실수도 많아지게 되었거든요. 결국 남편이 제게 진지하게 부탁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여보, 이러다가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번 참에 당신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해보는 게 어떨까? 내가? 난 회사 계속 다니고 싶은데. 당신한테 진짜 미안한데 아무래도 내가 월급도 더 많고 하니까 그러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좀 키워놓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도 되고 말이야. 사실 지금 이대로는 우리 둘 다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남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쯤 저도 너무나 힘이 들어서 입안이 다 헐어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회사에 사표를 낸 채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남편과 문제가 발생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 한동안은 육아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제게 미안했던 것인지 남편이 육아와 살림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변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까지 하게 되면서 집안 살림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퇴근해서 집에 오면 항상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거든요. 우리에게 둘째까지 생기면서 저는 다시 취업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해야만 했습니다. 그쯤에서 제 동생도 결혼을 해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기에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거든요. 결국 홀로 아들과 딸을 키우며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시부모님은 우리 일에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찾지도 않았고 되도록이면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딸이 둘 다 감기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며칠 밤을 지새우며 챙기다 보니 저까지 감기 몸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칠 동안이나 남편 식사를 챙겨주지 못했어요. 사실 그때쯤 저도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한 감정들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동안이나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남편은 제게 죽 한 번을 사다 준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죠. 오히려 식사를 못 챙겨주는 부분에 대해 화를 내기까지 했어요. 뭐야, 오늘도 아침 준비 못한 거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거기 시리얼에 우유 부어서 먹고 가. 뭐야, 종일 일하러 가는 남편 아침을 이렇게 차려주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나 아픈 거 안 보여? 그러게 아프면 병원에 가보라니까. 미련하게 왜 그러고 있냐고.
뭐?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병원 좀 가게 조금만 일찍 퇴근해서 애들 좀 봐달라고 했잖아. 근데 당신이 맨날 바쁘다고 안 된다고 해서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둘 다 데리고 병원 다녀오면 되잖아. 꼭 나 때문에 병원 못 간 것처럼 말한다. 당신이 집에서 먹고 놀아서 잘 모르나 본데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기나 해? 근데 그까지 병원 좀 못 간 걸 가지고 나한테 짜증을 내고 있어? 됐다. 종일 집에서 노는 당신이랑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대화가 돼야 대화를 하지. 남편이 잔뜩 짜증을 낸 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홀로 눈물을 삼킨 채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때쯤 참 이상한 게 있었는데요.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고, 저 또한 남편의 말에 자연스레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오니까 많이 힘든 사람이야 라는 생각만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시댁에 가서 제가 밥을 잘 차려주지 않는다며 일러 바쳤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 시부모님과 남편이 함께 우리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게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요. 그날은 정말 화가 많이 나신 모양으로 두 분께서 잔뜩 인상을 쓴 채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던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가서 노트랑 펜 좀 가지고 와봐라.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이 노트와 펜을 가지고 와서는 시어머님께 건넸는데요. 평소 시어머님은 모든 것을 기록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기에 아마도 기록을 하시면서 제게 조목조목 따질 생각이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 또한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의기양양해 하고 있었고요. 서준이 아빠는 거기 앉아봐라. 서준이 아빠? 서준이 아빠가 나였지. 남편이 장난스레 말하더니 시어머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서준이 엄마도 여기 앉아봐라. 네, 어머님. 지금부터 나는 니들 부모가 아니라 상담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냐? 네. 남편분은 왜 대답이 없으신지요? 남편분, 상담할 준비가 안 됐나요? 시어머님 입에서 갑자기 존댓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갑작스런 존댓말에 남편이 놀란 채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남편분은 가정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저요? 잘 알면서 그건 왜 물어봐요? 저는 지금 상담사로 여기 앉아 있는 거고,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시어머님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저는 가정을 위해 회사에 나가서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아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라서 집에서 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시어머님이 대화 내용을 노트에 열심히 받아 적다가는 남편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아침 식사 준비는 누가 하나요? 당연히 아내가 하죠. 아내는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요. 그럼 아내분은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제가 집에서 7시에는 나가야 하니까 5시 반에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침 준비도 해야 하고 제 와이셔츠도 다려야 하니까요. 거기다 아들, 딸 음식도 따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럼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건 누군가요? 아내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 출근시키고 아들까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난 다음 아내는 무엇을 하나요? 글쎄요. 그냥 밥 먹고 둘째랑 놀지 않을까요? 나 출근하고 나면 당신은 뭐 해?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제게 묻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제게 다시 물었어요. 남편분이 출근하고 나면 아내분은 집에서 뭐 하고 있나요? 그냥 맨날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게 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묻고 있었어요.
먼저 둘째 간식 챙겨주고 설거지를 합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집안 청소도 하고요. 집안에 먼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걸 남편이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퇴근하면 손으로 훑고 다녀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빨리 먹고 그날 먹을 식재료를 사러 가고요. 남편이 전날 해놓은 반찬 내놓으면 엄청 짜증을 내거든요. 잠시 후에는 아들을 데리러 유치원에 가고요. 그러다가 다시 저녁을 준비하고 또다시 설거지를 하고 그냥 뭐 가정주부가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뭘 할까요? 저야 그냥 쉬죠. 회사에서 워낙 힘들게 일을 해서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냥 소파에 널브러져서 쉽니다. 그럼 아내분은 저녁에 무얼 하나요? 설거지 다 끝나면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죠. 그리고 아들 공부도 가르치고 놀아주다가 재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내분은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요. 내 말이 맞는 거죠? 네, 아무래도 아내는 종일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님이 조용히 안경을 내리더니만 쭉 작성한 노트를 남편에게 건네면서 말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나는 상담사가 아니라 니들 부모로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 잘 들어라. 서준이 아빠는 방에 들어가서 이 노트를 정독하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한테 말해봐라. 내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난 그냥 열심히 돈만 벌어다 줬는데요. 그니까 넌 방에 들어가서 그거 정독하고 뭘 느꼈는지 말해주면 된다. 시어머님이 그 말만을 한 채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이 쭈뼛쭈뼛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시 후 남편이 밖으로 나오더니만 시어머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고요. 그래, 넌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 꼭 뭘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가정집 모습인데요? 딱히 뭔가가 느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 그럼 그 노트 다시 가지고 와봐라. 시어머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이 잔뜩 눈치를 본 채 시어머님께 노트를 건넸어요. 자, 우선은 네 아내는 전업주부다. 내 말이 맞지? 네, 맞아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네 아내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와 네 출근 준비를 돕고 있구나. 내 말이 맞니? 네, 그렇죠. 제가 아침밥을 꼭 먹고 가야 해서요. 그럼 넌 몇 시에 일어나는 거냐? 저는 뭐 밥 다 차려놓고 깨우면 그때 일어나죠. 넌 네 아내가 애들 챙기느라 밤 늦게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 미안하거나 그런 건 없냐?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집에서 노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그 주둥아리를 그냥 확. 시어머님이 벌떡 일어난 채 남편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평소 시어머님은 항상 고상한 말만을 사용하시던 분이라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계속 지켜만 보시던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급히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 제발 진정해. 당신 지금 많이 흥분했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물 한 잔 가지고 올게. 라며 주방에서 물 한 컵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야,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네가 지금 계속해서 네 아내가 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네 아내가 놀고 있다는 거야? 네가 얼마나 미친 인간인지 내가 그대로 읊어줄 테니까 잘 들어. 네 아내는 매일같이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챙기고 네 자식들까지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데 넌 해주는 밥만 처먹고 출근하면 땡이야? 그 바쁜 와중에 대체 와이셔츠는 왜 네 아내 보고 다리라고 하는 거야? 네 옷은 네가 다려 입어. 네 아버지도 스스로 챙겨 입고 다니는 거 알아 몰라? 엄마는 계속해서 일을 했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우리 유진이는 가정주부잖아. 뭐가 어쩌고 어째? 이게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그따위로 말을 하고 있어. 그때쯤 시어머님은 금방이라도 남편에게 달려들 것 같아 보였는데요. 남편은 여전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듯해 보였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애들 챙기고 네 뒷바라지 하느라 가여울 정도구만. 이 정도 가사노동이면 네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네 아내가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돼 이거사. 그런데 뭐가 어쩌고 어째?
집에 먼지 있는 꼴을 못 봐. 그럼 네가 청소를 해. 하루 종일 애들 키우면서 살림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인 줄 알아? 거기다 네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엄마는 집안 살림이 힘들어서 쭉 일을 한 것뿐이야. 네가 집안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기나 해? 근데 어디서 집에서 논다는 말하고 자빠졌어? 지금부터 네 아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이 노트에 있는 걸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던 것인지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런 남편에게 시어머님이 다시 일침을 가했고요. 네 눈에는 아직도 네 아내가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걸로만 보이냐? 그게 아닌 것 같네요. 당신도 하루 종일 진짜 바쁘게 사는구나. 그걸 이제야 알았어. 거기다 우리 손주들이 감기까지 걸렸으니 그동안 네 아내가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 그랬으니 몸살 감기 안 걸리고 배겨. 근데 병원은 못 데리고 갈 망정 우리한테 와서 네 아내 험담을 하고 앉았어? 넌 진짜 최악의 가장이자 남편이야 이놈아. 시어머님께서 한마디 한마디를 힘주어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제게도 쓴소리를 하셨어요. 너도 문제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왜 다 들어주고 있어? 넌 입이 없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말을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 결국 그동안 쌓인 게 터져버린 듯 제가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까지 했습니다. 남편 또한 많이 놀란 듯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요. 우리가 널 그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 그게 회사에서 남직원들이 전업주부는 집에서 그냥 밥만 축내고 노는 사람들이라고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 회사를 다니는 저보다 더 바쁘게 살았네요. 전 퇴근하고 소파에 누워서 내내 쉬기라도 했는데 아내는 잠들기 직전까지 그렇게 바쁘게 사는 줄 몰랐어요. 너 잘 들어. 물론 전업주부 하면서 내내 놀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 나도 그런 사람들을 덜어보기도 했고. 그치만 네 아내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너 이 정도면 감정적으로 네 아내를 괴롭힌 거나 다름없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잘못했습니다. 네 아내한테 잘못한 걸 왜 우리한테 사과를 해?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구나.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다시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사실 말이야, 난 회사 그만두고 싶지도 않았어. 근데 당신이 힘들어하니까 그만둔 거잖아. 근데 당신이 나한테 전업주부라고 하면서 집에서 논다고 할 때마다 진짜 너무 속상했어. 진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남편과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기가 막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가사 분담을 정확히 해야 하니까 잘 들어. 서준이 엄마는 아침 애들 챙기느라 바쁘니까 아침 식사는 서준이 아빠 네가 직접 챙겨 먹고 가면 되겠구나. 네가 한 30분만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면 되는 건데 뭐 한다고 서준이 엄마까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게 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알겠어요. 거기다 퇴근하고 설거지 정도는 네가 해줘야 서준이 엄마도 애들을 챙기지. 그리고 집에 먼지가 있는 게 불편하다면 앞으로는 네가 청소를 해. 네 취향에 맞게 먼지 하나 없이 네가 청소를 하면 되는 거잖니? 라며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하나하나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는 우리 부부에게 마지막 당부까지 했는데요. 오늘부터 니들이 꼭 해야 할 게 하나가 더 있다. 그러니까 각자 니들이 뭘 했는지 노트에 다 작성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나한테 검사받아. 특히나 서준이 아빠는 정확히 작성해서 검사받아.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님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아침마다 스스로 아침밥을 챙겨 먹고 출근을 하고 있답니다. 덕분에 아침 시간이 한결 수월해졌고요.
거기다 퇴근을 하고 난 뒤에도 이런저런 살림들을 도와줬기에 편해진 건 말할 것도 없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는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통화를 끝낸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당신 혼자 본가로 오라고 하는데? 뭐? 나 혼자? 왜? 나 무슨 잘못한 거 있는 건가? 글쎄, 엄마 목소리가 좋아 보이진 않았어. 당신 진짜 무슨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게, 그냥 나 혼자 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상한데. 제가 울상을 지으며 시댁으로 갔는데요. 시댁에 도착해서 보니 시부모님이 한상 가득 차려놓고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렴. 우리가 너 몸보신 좀 해주려고 오리백숙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네? 그럼 그이도 같이 오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넌 이렇게 단순해서 문제야. 잘 들어. 요즘은 너무 착해도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내가 왜 너만 불렀겠니? 잘 생각해봐라. 그럼 설마... 그래 맞다. 서준이 아빠 혼자 애 둘을 봐봐야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거 아니야. 그 인간은 고생을 좀 해봐야 한다. 그러니 넌 오리백숙 먹고 작은 방에서 좀 자다가 가면 된다. 시어머님이 제 접시에 일일이 오리고기를 담아주셨는데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울긴 왜 울어? 울지 말고 얼른 먹어. 잘 먹어야 한다. 우린 그동안 너 불편할까봐 그냥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그 인간이 그러고 있을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 자식 잘못 키운 우리 잘못도 크니까 우리가 사과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고맙긴. 그동안 네가 고생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얼른 먹고 방에서 푹 쉬다가 가. 그리고 집에 가서는 우리한테 엄청 혼났다고 둘러대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부모님 이혼하고 난 뒤에 엄마를 만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 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머님 보면서 원래 엄마들은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해요. 제가 눈물을 잔뜩 머금은 채 말을 했는데요. 시어머님께서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시댁에서 잘 먹고 푹 쉬다 집에 돌아갔는데요. 제가 집에 들어가자 남편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저를 반겼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당신 기다리느라 눈이 빠지는 줄 알았잖아. 와, 나 오늘 진짜로 쓰러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동안 당신은 하루 종일 애 둘을 어떻게 본 거야? 진짜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네. 그동안 진짜 미안했어. 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아마도 그동안은 남편 홀로 그렇게 챙겨본 적이 없었기에 힘든 줄 모르고 살다가 직접 돌봐보니 이제야 힘든 걸 알았던 모양이었어요. 그 뒤부터 남편은 더욱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전업주부란 말도 쓰지 않았고 특히나 집에서 논다는 말은 절대 입에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지금도 가끔씩 남편 몰래 저만 따로 불러서 휴식 시간을 주고 계신데요. 맘 써주시는 시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